28장 함수 1. 함수란 입력이 들어가서 연산을 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틀입니다. 영어로 function이라고 하며 수학에서 배웠던 함수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란 입력이 들어가서 내부에서 어떤 연산을 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용해왔던 메인 함수도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의 기본 형태는 int main void였는데 제일 앞에 오는 부분은 반환 형태를 의미하고 int이므로 정수를 반환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main은 함수의 이름입니다. 뒤에 붙은 void는 없음인데 함수의 입력 부분을 의미하므로 입력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즉 main 함수는 입력은 없고 반환하는 값의 형태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return 0을 해서 정수 0을 반환했습니다. 이런 main 함수는 여러가지 함수 유형 중 하나일 뿐입니다. C 언어에서 함수는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력이 없고 반환도 없는 것, 두 번째는 입력이 있고 반환은 없는 것, 세 번째는 입력은 없고 반환은 있는 것, 네 번째는 입력이 있고 반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메인 함수는 입력은 없고 반환이 있으므로 세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void냐 아니냐, 여기가 void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력과 반환 형태가 결정됩니다. void면 없음이고 void가 아니면 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제는 기본적인 덧셈 함수입니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의 정의와 함수의 호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함수의 정의는 기능을 정의하는 것이고 함수의 호출은 함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선 이 부분이 함수의 정의이고 이 부분이 함수의 호출입니다. 실행 흐름은 메인 함수부터 진행됩니다. 위에 add 함수의 정의가 있지만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은 메인 함수부터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컴파일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만 실행은 무조건 메인 함수부터입니다. 여튼 메인 함수가 실행되고 변수를 할당하고 add 함수로 호출하면 결과가 반환되어 result에 저장되고 결과가 출력됩니다. add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add 함수를 호출하면서 전달한 값들이 매개 변수에 들어갑니다. 이 함수의 입력 부분에 있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라는 건 매개체 변수라는 뜻이고 전달된 값을 받는 변수를 말합니다. 여튼 add 함수를 호출하면서 num1 값과 num2 값을 주면 이 값들이 이 변수에 전달되고 이 값은 3과 4이므로 여기에 3이 들어가고 4가 들어가고 그래서 return 7이 되면 return은 함수가 끝나고 반환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이 남고 덧셈 결과는 7이 출력됩니다. 실행해보면 7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실행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디버깅을 해보면 이렇게 한 줄씩 진행하고, 여기선 이제 자동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동을 사용해서 여기에 num일은 3, num이는 4, 리절트는 0인데 이 함수가 실행되고 반환하는 값이 7이기 때문에 리절트에는 7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메인 함수부터 실행되었다는 것인데, 의문점은 add 함수를 호출했는데 add 함수 부분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지 않은 게 아니고 결과만 넘어온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함수 내부가 실행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함수의 정의 앞에 중단점이라는 것을 찍어줘야 합니다. 이것을 찍지 않았을 때는 실행하고 결과만 알 수 있고, 찍게 되면 함수 내부 디버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단점을 찍고 다시 디버깅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add 함수를 호출했을 때 add 함수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고 return 7 하게 되면 add 함수가 반환한 값이 7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add가 7을 반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순서는 메인 함수부터 실행하고, 그 함수를 불렀을 때는 함수의 정의가 있는 곳으로 가서 실행을 하고 결과를 받아와서 메인 함수에서 return 0을 하면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두 번째 예제는 함수 프로토타입을 사용한 덧셈 함수입니다. 첫 번째 예제는 함수의 정의가 위에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면 함수가 많아지고 기능이 길어지면 메인 함수가 밑으로 밀려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함수의 선언 혹은 함수 프로토타입을 적어주고 함수의 정의를 밑에 적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역시 결과는 전과 똑같습니다. 결과는 7이 나오고 메인 함수가 실행되고 add 함수를 호출하면 기능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 값을 매개 변수에 넘겨주고 return 7이 되어 반환된 7 값은 함수가 호출된 자리에 남고 7이 여기 들어가서 덧셈 결과가 7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중단점을 찍어주고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add 함수를 호출하고 num1과 num2 값을 넘겨주면 매개변수 n1과 n2가 값을 받고 return 7 하게 되면 다시 호출된 자리로 와서 그 자리에 7이 남고 result엔 7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덧셈 결과는 7이 나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입력은 있고
반환은 없는 add 함수입니다. 그 전과 똑같은 기능이지만 반환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남는 값이 없고 그래서 void가 되었습니다. 내부는 result 변수가 있고 덧셈 결과를 더하고 반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 출력합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네 번째 예제는 입력도 없고 반환도 없는 add 함수입니다. 입력이 없으므로 값을 내부에서 만들고 더한 다음에 출력합니다. 역시 함수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였고 함수의 정의는 밑에 있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유형의 add 함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입력도 있고 반환도 있는 add 함수.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똑같지만 함수 프로토타입을 써서 함수의 정의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함수 프로토타입은 미완성품이란 뜻이고 함수 호출 전에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입력은 있고 반환은 없는 add 함수입니다. 반환이 없기 때문에 return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바로 출력했습니다. 네 번째는 입력도 없고 반환도 없는 add 함수입니다. 그래서 값도 내부에서 만들었고 return도 하지 않습니다.